안녕하십니까, 한상성 강사입니다. 이번 차시에는 컴퓨터 능력 2급 필기 기출문제 풀이를 할 건데요. 2020년도 1회 공개 문제를 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멀티미디어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멀티미디어 하면 멀티와 미디어의 합성어가 되겠죠. 그래서 각종 영상, 소리, 글자, 그림, 다양한 미디어들이 통합된 그러한 형태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옳지 않은 것을 고르기 때문에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도 잘 읽어보시고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양한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해서 통합 처리한다. 자, 중요한 건 디지털로 통합된다는 거, 디지털로 통합한다. 여기 핵심입니다. 멀티미디어 특징 중에 한 가지임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데이터가 전달된다. 그렇죠. 서로 요구하는 부분들을 가져다가 필요한 내용만 가져다 볼 수 있게, 그죠?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올바른 설명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미디어별 파일 형식이 획일화되어 멀티미디어 제작이 용이해진다. 자, 어떻게 보면 좋은 뜻, 그죠? 올바른 뜻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미디어 파일 형식이 획일화된다는 것은 미디어 파일의 형식이 하나가 된다. 근데 중요한 건 그림의 확장자는 JPG나 GIF나 그죠? PCX나 달라지고요. 소리 확장자는 웨이브도 있고 미디도 있고 mp3도 있고 달라지고요. 동영상은 mp3도 있고 그죠? AVI도 있고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글씨는 글씨대로 또 다르죠. 그러니까 미디어 파일의 형식은 획일화가 된다는 건 하나의 종류로 된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획일화란 말은 옳은 말로 볼 수가 없습니다. 미디어 파일 형식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다양한 데이터를 뭐 할 수 있습니까? 통합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이치에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텍스트, 그래픽, 사운드, 동사 등의 여러 미디어를 통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컴퓨터에 사용하는 오디오 포맷인 웨이브 파일. 자, 웨이브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녹음할 수 있는 그러한 음성 파일, 음악 파일 종류의 확장자가 되겠고요. 웨이브 파일의 특징은 크기가 조금 큽니다. 크기가 좀 크다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확장자는 WAV, 이 웨이브 말 그대로 WAV 확장자를 그대로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음악 재생 프로그램, 그죠? 음악이 재생되는 프로그램에는 윈도우즈 메디어 플레이어도 있고요. 그 외에 각종 뭐 아드레날린도 있고 사사미도 있고 종류가 많습니다. 동영상 재생되는 그러한 곳에서 음악이니까 함께 재생이 가능할 수 있는데 저희는 윈도우즈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 윈도우즈 메디어 플레이어에서는 당연히 음악 동영상 재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녹음 조건에 따라 파일의 크기가 당연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녹음의 조건이란 영상 또는 소리를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또 저장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 짧은 시간이면 용량이 작아지는 것도 있겠죠, 그죠? 당연히 긴 시간은 용량이 커지겠고, 각종 어떤 상황에 따라서 크기는 당연히 가변적이지 고정적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근데 4번에 높이, 길이, 색이 등 다양한 음악 기호가 저장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웨이브가 음악 기호가 저장되어 있는 의미는 아니죠. 음성 데이터를 그대로 저장하는 형태의 설명이고요. 음악 기호가 저장되어 있고 이런 특징을 가진 설명은 MIDI라는 거 들어보셨죠? MIDI, MIDI, 전자악기라 그러죠, 그죠? MIDI 하면 전자악기를 동시에 여러 개의 전자악기를 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호로 저장된 그러한 것을 MIDI, MIDI라고 합니다. 그래서 4번은 MIDI에 대한 설명이고
웨이브에 대한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으로 답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3번입니다. 다음 정보사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정보사회라고 하는 것은 요즘과 같은 사회입니다. 즉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컴퓨터나 휴대폰 등으로 어디서든지 온라인 연결이 되겠죠. 그죠? 게임도 되고 채팅도 되고 급격하게 빨리빨리 변하는 이러한 정보화 사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정보의 편중으로 계층 간의 정보 차이를 줄일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언뜻 보면 또 그죠? 괜찮은 말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정보의 편중이라기보단 정보가 넘쳐납니다. 정보가 어떻게 되면 편중의 의미보다는 정보가 좀 과다하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뭐 접속을 하면 언제든지 그냥 정보를 볼 수 있고, 또 볼 정보가 너무 많아요.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사실 정보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 과다해서 다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시간을 많이 투자하신 분은 조금 더 많이 볼 거고, 시간이 별로 없는 분은 조금밖에 못 보겠죠. 너무 많은 정보를 다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층 간의 정보 차이를 줄일 수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편차가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 이거 보지 못했는데, 이런 정보는 찾아보지 못했는데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원작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고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다한 것에 의한 정보 차이는 오늘 내용 못 보면 오늘 새로 나온 기사는 모르는 것과 동일하게 편차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3번은 옳은 설명이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바로 1번이 답으로 보여져요. 자, 그럼 2번부터 한번 볼까요? 중앙 컴퓨터나 서버의 장애, 오류 이런 걸로 사회적 경제적 혼란이 저도 있다. 가끔 뭐 그죠? 어디 사이트가 서버가 정지돼서 뭐 카드 결제도 안 되고, 뭐 인터넷도 안 되고, 그죠? 전화도 안 되고 뭐 이럴 수 있죠. 그죠? 그런 문제 야기되고 있습니다. 한 번씩. 그래서 그로 인해서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충분히 발생 가능한 정보와 사회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정보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범죄 많이 나오고 있죠. 뭐 보이스 피싱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이 컴퓨터 필기 문제로도 보면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 종류가 많이 나오죠. 뭐 키로거도 있고 스파이웨어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인터셉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종 범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VDT 증후군이라고 되어 있어요. VDT 증후군이라는 문제도 별도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VDT 증후군은 뭐냐면요, 컴퓨터나 휴대폰이나 이런 정보 매체를 이용해서 너무 오랫동안 작업을 함으로써 생겨지는 어떤 신체적으로 나빠지는 것들이에요. 손목이 아프다든지 시력이 많이 떨어진다든지, 그죠? 또 목이 아프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각종 증후군들을 우리가 VDT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업병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1, 2, 3번은 충분히 이 정보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보여지고 1번 편차는 더 많이 생기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죠. 데이터 보안 침입 형태 중에 하나인 변조, 옳은 것이네요. 변조는 뭔가요? 변조. 우리가 변신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변신, 로봇 변신 이런 거 하죠. 변신이란 말은 뭐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자동차가 어떤 서 있는 그죠? 이런 로봇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또 사람이 이렇게 날아다닐 수 있도록 변할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변조도 바뀌는 거예요. 변신하고 비슷하죠. 비슷한 뜻으로 보세요. 변조는 우리가 컴퓨터나 이런 온라인 상 또는 컴퓨터나 이런 디지털 매체를 이용해서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바꾸는 것도 뭐가 됩니까? 변조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어요.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바뀌고
디지털이 아날로그로 바뀌고, 이해되시죠? 이런 것도 변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변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른다는 건 무엇인가 변했어요, 또는 무엇인가 바뀌었어요, 이런 뜻으로 보면 돼요. 옳은 것은 방해하는 거, 유출하는 거, 바꾸는 거, 송신하는 거, 바꾸는 거. 쉽죠? 예, 변조는 뭐 하는 거요? 변신이라고 생각하시고 바꾸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으시겠고요. 자, 1번에 다른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자, 한번 살짝 찾아 확인해 볼게요. 자, 정상적으로 전송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가는 것을 방해하죠. 예, 이걸 뭐라 그래요? 가로막기. 그죠? 방해하는 것은 가는 것을 막고 있죠. 그죠? 이걸 영어로 한글로는 가로막기. 그죠? 예,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영어로는 interruption이라고 보시면 돼요. 흐름을 차단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전송하는 도중에 몰래 엿봐요. 예, 정보를 유출합니다. 뭔가 빼가죠. 정보를 유출한다, 빼간다. 이거는 가로채기입니다. 가로채기는 내가 데이터를 보냈는데 누군가 뺏어가요. 그죠? 정보를 빼내가요. 이런 말이죠. 가로채기. 영어로는 interception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데이터를 다른 사람이 송신한 것처럼 꾸몄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낸 거는 나쁜 사람이 보냈지만 알고 있는 친구가 보냈거나 정상적인 사람이 보내서 문제가 없어요 라는 어떤 거짓된 송신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위조라고 합니다. 우리 위조 지폐 이런 것도 하죠. 가짜 돈 만들어 쓰죠. 예, 위조. 그죠? 예,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예, 위조와 같은 의미로 꾸민 거예요. 꾸민 거. 그죠? 가짜 돈 꾸미듯이 위조,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으세요. 자, 답은 바꾸는 3번이었어요. 변조는. 자, 5번. 한번 이런 종류 문제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URL은 Uniform Resource Locate라고 해서 인터넷 주소입니다. 줄여서 얘기하면 인터넷 표준 주소 체계라고 되어 있는데, 인터넷 주소 하면 인터넷 주소는 영어로 뭐라 합니까? 하면 URL,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먼저 3, 4번 답이 안 돼요.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프로토콜부터. 아시겠죠? 프로토콜부터 먼저 나오더라. 그리고 호스트 서버 주소 www.뭐뭐.co.kr 뭐뭐.com 이런 거 있죠? 서버 주소. 그죠? 여러분들 인터넷 주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http 땡땡 슬래시 그죠? www.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뭐뭐뭐.com 그죠? 이런 거 많이 보시죠? 이 이후로는 사실 많이 나오진 않아요. 잘 본 적은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뒤로 더 붙을 수도 있고 이 생략이 가능하시거든요. 이쪽 부분이 생략이 돼요. 그러다 보니 잘 못 볼 수도 있고, 또 붙어도 좀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자, HTTP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프로토콜이에요. 프로토콜. 맞죠? 그리고 요 기호는 그대로 붙어 있죠. 그죠? 구분자로 붙어 있고요. 자, 그리고 www. 하는 게 뭐예요? 호스트 서버 주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그죠? 여기 구분자는 동일하게 여기 있으시고. 맞습니까? 자, 이제 D인데 되게 비슷해요. 포트 번호 먼저입니까? 파일 경로가 먼저입니까? 그죠? 요거만 구분하시면 되는데, 포트 번호를 먼저 쓰게 돼 있어요. 답은 1번입니다. 외우시고. 그리고 파일 경로가 뒤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비슷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조금 신경 써서 외워주시고, 그래서 뒤로 포트 번호가 먼저. 포트가 먼저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뭐가 그 뒤에 와요? 파일 번호. 포트 번호 앞에 점이 있겠죠. 파일. 버트 파일 이렇게 외워주세요. 버트 파일, 알겠죠? 둘 다 POPB라서 조금 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같은 피업이잖아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버트 파일 이렇게 정확하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6번입니다. 가상 메모리.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가상 메모리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메모리 하면 주기억인가요? 보조기억인가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메모리 하면요, 주기억이에요. 보조기억 아니고 주기억. 주기억이 메모리예요. 우리가 램, 롬 이런 거 있잖아요. 램, 롬 주기억이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주기억하면 이제 램을 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상이 붙어요. 가상은 진짜가 아니죠. 진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본다면 가상은 비슷한 유사어로 가짜다. 가짜다. 예. 가짜지만 뭐예요? 진짜인 것 같은 게 가상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 주기억은 가상 메모리? 가짜 주기억?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가짜 주기억. 이해되시죠? 그럼 가짜 주기억이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억이 있죠? 그럼 주기억의 반대적인 의미도 있어요. 비슷하지만 뭐가 있어요? 주기억의 다른 의미. 반대적인 의미죠. 비슷한 의미인가요? 예, 보조기억. 주기억이 있으면 뭐가 있다? 보조기억이 있다. 주기억은 앞서 말씀드렸지 램도 있고 뭐도 있어요? 롬도 있고 그죠? 예, 롬입니다. ROM 롬도 있고 보조기억은 뭐가 있어요? 하드디스크 있고 그죠? 디스크 있고 그리고 USB도 있고 뭐 CD도 있고 이런 게 보조기억이죠. 예, 그런데 가짜 주기억을 어떻게 만드느냐? 원래는 램 써야 돼요. 예, 롬보다는 이제 일반적 주기억을 제가 얘기할게요. 그냥 일반적 주기억은 롬보다는 램을 많이 씁니다. 일반적 주기억은 주로 램이라는 걸 써요. 램이라는 걸 이용을 하는데 가짜니까 진짜 램 쓰면 가짜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뭘 써요? 보조기억을 쓰는 거예요. 보조가 주기억이 될 수는 없지만 컴퓨터 기술로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보조기억이 뭐인 것처럼 주기억인 것처럼 쓸 수 있도록 주로 쓰는 보조기억 장치가 HDD예요. HDD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의 약자입니다. HDD가 그래서 하드 디스크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HDD 하드 디스크는 보조기억이잖아요. 보조기억을 주기억인 것처럼 뭐 하겠다? 가짜로 만들어서 쓰겠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기억이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공간, 책상 위 같은 공간이에요. 이런 책상 위의 공간이 책상이 좁아서 더 이상 책을 못 열어요. 프로그램 실행이 안 되는 거죠. 책상이 부족하니까 책을 못 펼치는 거와 주기억 장치가 주기억 공간이 부족해서 프로그램 실행이 안 되는 거는 비슷한 이치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책상이 부족하니까 옆에 보조 책상을 펼치듯이 하드디스크가 주기억이 아니지만 하드디스크의 일정 공간을 주기억인 것처럼 임의로 그죠? 가상으로 만들어서 이용을 하겠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가상 메모리, 버추얼 메모리라고 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죠? 어디 있어요? 여기겠네요. 주기억 장치 크기보다 큰 용량. 그러니까 이 주기억 장치 크기보다 크다는 건 내가 열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내 책상보다도 책상에 있는 내 책상 공간보다도 더 커요. 그럼 책상에 그 큰 공간을 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여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를 주기억인 것처럼 가상으로, 가짜로 만들어서 더 큰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사용이 되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상 메모리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셔야만 쉽게 답을 고를 수 있다라고 보여지시고요. 자, 1번은요. 볼까요? E필요. E가 두 개 붙었어요. E가 두 개 붙은 E필요 하면 뭐예요? E필요. E가 하나 붙으면 E필요면요. E필요는 자외선 이용합니다. 자외선. 자외선을 이용해서 내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지우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내용이고 E가 두 개죠. 여기는 하나예요. E가 하나. E가 하나. 여기는 E가 몇 개? 두 개죠. E가 두 개가 되면 이건 전기 신호. 전기적인 신호를 이용해서 그죠? 전기. 일렉트릭. 이 두 개죠. 하나가 일렉트릭입니다. 그래서 전기적인 힘을 이용해서 또 읽고 쓰고 E가 하나짜리는 자외선을 이용해서 읽고 쓰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짜리인 전기적인 힘, 결론은 배터리 생각하시면 돼요. 휴대폰 배터리 같은 배터리. 그 전기잖아요. 그죠? 그 힘을 이용해서 디지털 기기, 노트북이든 휴대폰이든 디지털 카메라든 이런 디지털 기기에서 널리 사용되는 비휘발성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MP3 안에 들어있는 메모리칩, 음악을 지우고 쓰고 하죠. 디지털 카메라에 들어있는 메모리칩, 저장되는 공간이지만 사진이 거기에 저장됐다가 우리가 보다가 잘못 찍힌 사진은 지우죠. 삭제하시고 다시 또 쓰시고 또 저장하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전부 EEP로 쓴다고 이용하시면 돼요. 다음 주기억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속도차를 해결한다. 주기억 장치와 주기억 사이는 아니고 좀 말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주기억 장치 사이와 뭐
중앙 처리 장치 사이 이게 주죠. 예, 중앙 처리 장치로 바뀐다면 캐시 메모리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좀 잘못됐고요. 두 장치 간의 속도차. 예, 이 두 장치는 이런 주기억과 중앙 처리 장치가 아니더라도 장치가 두 개의 어떤 속도 차이가 나요. 그 속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임시 공간, 임시 저장, 한번 우리가 버퍼 메모리, 버퍼. 임시 공간, 임시 저장하면 버퍼 메모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역시 두 장치 간의 속도 차이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자, 7번입니다. 자, 7번은요. 이기종. 예, 기종이 달라요. 예, 서로 다른 단말기라고 의미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기종 단말 간 통신. 그죠? 또는 호환성. 그러니까 기종이 같으면 통신이 조금 더 원활할 거고요. 기종이 다른데도 통신이 돼야 되겠죠. 그죠? 이런 모든 네트워크 상의 원활한 통신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어떤 규칙이나 규약이 필요하죠. 이런 약속된 규칙 규약을 우리는 통신 규약, 영어로 한다면 프로토콜, 다 같은 뜻이에요. 프로토콜이 통신 규약과 같고, 이런 프로토콜이나 통신 규약은 이렇게 원활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약속을 하거나 어떤 맞추는 거죠. 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가서도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런 걸 서로 정한 약속을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최소한의 네트워크 구조를 제공하는 모델. 통신을 여러 계층으로 나눠서 정의했어요. 자, 요까지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들으셔야 되냐면, 저희가 이론 앞에 정리해 드릴 때 OSI 7계층 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바로 이쪽으로 문제를 보고 오셨더라면 처음 보는데 이렇게 문제 풀이만 들으신다면 그럴 수 있어요. 이 앞에 영상에 저희가 1차시부터 10개 정도의 영상을 통해서 1과목에 대한 그 이론 정리된 영상이 있어요. 거기를 보시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문제를 더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여기는 모든 문제가 그렇게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OSI 7계층, 리계층, 그죠? 이터 링크 계층. 그래서 물대, 네트, 세프, 이런 7가지 계층이 있습니다. 자, 새로 써 글자가 조금 이상해 보이긴 합니다. 물, 대, 네자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대, 네트, 네트, 그죠? 네트워크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 전송 계층, 세프, 이렇게 되죠.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 세션 계층, 프레젠테이션, 표현 계층, 응용 계층까지 이렇게 7가지를 나누어 놓고 물대 4가지를 우리가 하위 계층이라고 하고요. 이 위에 4가지 계층을 상위 계층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나누어 놓고 서로 통신이 원활하게 되도록, 종류가 달라도 통신이 됩니다 라고 해놓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OSI 7계층인 4번이 답이 되고요. 나머지 7계층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7계층은 OSI밖에 없어요. 알겠죠? OSI 7계층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인트라넷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입니다. 인트라넷은 기업 내부 인터넷입니다. 기업의 내부. 그럼 이렇게 외워주시면, 제가 적어드리는 단어를 좀 외워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편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고르실 수가 있는데, 인트라넷 그러면 기업의 내부이고, 그럼 기업의 내부는 어떻게 될까요? 회사 내부에 있는 분들끼리는 인터넷이 잘 되고, 그분들끼리는 자료 공유도 되고, 데이터 주고받는데 문제가 없어요. 외부 사람이 여기 회사에 들어가서 기업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못 들어가는 거죠. 딱 막혀져 있어요. 회사 내부에서만, 우리 회사 직원들끼리만 원활하게 채팅도 하고 결제도 하고, 이해되시죠? 데이터나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볼 수 있는, 자료 관리도 하고 하는 것이 인트라넷입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자, 기업들 간의 기업 내 인터넷 기술. 자,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휴대폰, 노트북, 그죠? 근거리 무선 접속을 지원하기 위한 통신 기술이 되어 있고요. 전혀 다르죠. 기업 내부라는 말 자체가 없죠. 그죠? 1번은 블루투스 설명이에요. 블루투스.
블루투스 요즘에는 이제 많이 아시더라고요. 블루투스. 가까운 거리 내에서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2번은요. 인터넷 기술과 통신교약을 기업 내부라 그랬죠. 우편, 결제 등과 같은 시스템에 적용했다. 이게 인트라넷이죠. 2번이 답으로 보여집니다. 3번은요. 납품업체, 고객업체 등과 같은 관련 있는 기업들 간, 이거는 기업, 회사와 회사죠. 이 내부라 그랬죠. 기업 내부. 그럼 회사와 회사 간에 접속하는 것은 엑스트라넷. 알겠죠? 엑스트라넷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엑스트라넷은 기업과 내부 간의 통신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분야별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게시판입니다. 주고받을 수 있는 게시판 서비스입니다. 이런 건데요. 이거는 유즈넷이라고 합니다. 유즈넷. 게시판에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내용을 가지고 막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즈넷이라고 합니다. 자, 전자우편 옳지 않은 것. 자, 전자우편 뭡니까? 이메일 주고받는 거죠. 그러면 항상 우리는 몇 가지 기억을 하죠.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대표적으로 SMTP. SMTP 하면 뭐죠? 나와야 됩니다. 뭐죠? 하면 성신료 이렇게 나와야 돼요. SMTP. POP는요? POP3라고도 합니다. POP3 뭐 거의 같다고 보시고, POP는 수신, 그죠? 이 POP3도 수신이고, IMAP 얘도 수신이에요. 얘도 수신이에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용어가 있으면 MIME. MIME는 뭐죠? 이메일 주고받을 때 멀티미디어 파일, 멀티미디어 파일을 함께 주고받을 수 있어요. MIME.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용어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좀 원활하시겠죠. 자,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편지 보낼 수 있어요. 맞고요. 기본적으로 8비트 EBCDI 코드. 자, EBCDI고요. 우리가 통신하면 ASCII입니다. 통신하면은 ASCII 코드. 아시겠죠? ASCII 코드고요. 그리고 ASCII 코드는 기본적으로 7비트입니다. 확장하면 8비트가 됩니다. 기본 7비트 ASCII 코드로 이용한다.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죠? 이번이 답이 되겠죠. SMTP, 송신, POP3, 수신, IMIE, 그죠? MIME, 그죠? 멀티미디어 파일 등의 프로토콜이 이용이 되고 있고, 이메일 주소는 사용자의 아이디, 그죠? 골뱅이, 호스트 주소 형식으로 쓰고 계시죠? 다 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9번을 풀어봤습니다. 다음, 컴퓨터 운영체제 주요 기능 옳지 않은 것. 자, 컴퓨터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죠.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스케줄링을 제공하죠. 시스템과 사용자 간의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죠. 어떤 인터페이스입니까?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죠. 데이터 및 자원 공유도 되죠. 자,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감시해서 바이러스 침입을 막는다. 자, 요건 바이러스 침입을 막고 방지하는 건 컴퓨터 운영체제 가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백신 프로그램 해야 되겠죠. 백신이 바이러스를 침하고 맞는 그런 기능을 제공한다고 하는 것이 옳고요. 운영체제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윈도우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윈도우 많이 쓰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시험 문제 출제되는 윈도우 10과 같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4번. 7번입니다. USB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자, USB 특징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속도가 빨라요. 속도가 빠릅니다. 빠르다. 좋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127개까지 또 연결 가능하다. 이것도 특징이죠. USB 한 127개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USB로는 최대 127개. 그죠? 그리고 핫 플러그인. 컴퓨터가 켜져 있을 때 꼽을 수 있어요. 플러그 앤 플레이. 꼽으면 이 USB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필요하다면 드라이버를 뭐 해줍니까? 자동으로 설치돼 준다는 뜻이죠. 아주 좋은 말이죠. 그죠? 자, 그리고 색상을 보실 때 USB 커넥터 색상으로 구분하는 경우 3.0은 빨간색, 2.0은 파란색을 쓴다라고 되어 있죠. 자, USB 색상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3.0이 파란색,
그죠? 3.0이 파란색. 자, 그리고 2.0은 검정이나 흰색. 2.0은 검정이나 흰색. 3.0이 파란색. 아시겠죠? 예, 이렇게 외워주시면 여러분 좀 구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USB 특징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빈칸의 용어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A는 생활에서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문자, 그림, 숫자. 이 뭔가요? 우리가 측정인 거야, 측정. 자료, 영어로 하면 데이터. 그죠? A는 자료, 여기는 답이 안 된다 보시면 되겠네요. 이런 자료를 모아서 의미가 있는 용어, 의미가 있는 가능한 상태로 바꾼다. 그럼 뭐가 될까? 이거는 지식, 그죠? 또는 정보. 어떤 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죠? 지식일까요? 정보일까요? 그죠? 왜냐면 여긴 답이 안 됐으니까. 근데 마지막 C는 두 개 다 정보하네요? 그럼 뭐란, 정보하란, 이거는, 왜냐면 3, 4번은 답이 아니라고, 보류를 했으니까.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을 바탕으로 경제와 사회의 중심이나 물질, 에너지, 그죠? 이런 에너지로부터 정보가 이동하고, 그리고 정보가 사회의 전문 분야에 널리 확산된다. 그럼 말 그대로 정보가 확산되니까 정보화 시대, 정보화 사회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여기는, 자, 뭐가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돼요? 자료를 의미 있는 형태로 바꿨어요. 그럼 뭐가 돼? 그거는 지식이 아니라 뭐예요? 정보죠, 정보. 지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라고요? 정보랍니다, 정보. 답은 2번. 자료, 정보, 정보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사물 인터넷. IoT라고 하고요. 옳지 않은 겁니다.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 잘 봐주세요. 자, IoT는 빅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요. 사물의 인터넷이기 때문에. 그래서 클라우드와 AI는 수입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사물 인터넷에 아주 강한 장점, 그죠? 거의 정에 가까운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IoT는 당연히 인터넷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실시간으로 자료를 우리가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기반, 다양한 사물, 사람, 공간을 긴밀하게 연결하고 상황을 분석, 예측, 판단해서 지능화된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그러한 융복합 기술이다. 아주 고급화된 기술이고 좋은 의미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현재는 사물을 단순히 연결시켜주는 단계에서 이제 더 뛰어넘고 있죠. 데이터를 분석하고 스스로 사물의 의사결정을 내리게 하는 단계까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4번, IoT는 통신 비용이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다. 절감이 될 수가 없겠죠. 왜? 인터넷을 뭐로 하니까? 기반으로 하니까. 그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통신 비용은 당연히 늘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정보보안 기술 적용이 용이해지는 게 아니라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 항상 바이러스나 이런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이하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더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4번. 통신 비용 절감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쉐어웨어입니다. 쉐어웨어. 옳은 거. 쉐어웨어는 일정 기간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죠. 그 기간이 지나면 동작이 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더 필요하시면 어떻게 돼요? 구매해서 써야 되는 그러한 버전을 쉐어웨어 버전이라고 하죠. 정상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이거는 상용 소프트웨어랍니다.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해서 써라 이거죠. 그죠? 상용. 특정 기능이나 기간에 제한을 두고 무료 배포하는 소프트웨어. 얘죠. 이 특정 기능이나 기간에 제한을 둔다는 건 뭡니까? 일정 기간은 무료로 쓰겠다,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 공개한 건 뭐예요? 공개. 프리웨어. 공개한 건 누구나 갖다 써도 돼요, 이런 말이죠. 그죠? 프리웨어. 아니면 공개 소프트웨어라고 하실 때 그냥 공개 소프트웨어. 근데 공개가 공개됐다는 건 막 쓰세요 말이거든요. 그죠? 비슷한 말로 프리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료의 의미입니다. 풀이. 배포 이전에 테스트 버전 소프트웨어인데 이건 알파가 있고 뭐가 있어요? 베타가 있어요. 알파 버전은 회사 내부에서, 베타 버전은 회사 내부가 어떻게 합니까? 분석 끝나고 나면 이제 일반 대중에게, 그죠? 그러면 배포 이전이라면 어떻게 돼요? 이 베타가 끝나면 배포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알파보다는 여기는 베타의 설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시중에 배포하기 전에 테스트 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타 버전을 의미합니다. 자, 모니터 화면이 이미지를 얼마나 세밀하게 표시하는지. 픽셀은 그림점이죠. 그림의 점, 픽셀 수에 따라 결정되는 건 뭔가요? 자, 이거는 해상도가 되겠습니다. 화면에 뭐가 돼요? 해상도는 선명도. 얼마나 화질이 선명한가요? 선명도를 우리가 해상도라고 합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시스템의 속도가 느려진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가장 적절한 거. 속도가 느려요. 속도가 느릴 때는 속도를 빨리 해야 되는데 1번 같은 경우 하나씩 보시면 장치 관리자에서 중복 설치된 장치를 제거한다고 빨라질까요? 별 의미가 없죠. 그건 장치에 대한 해결이고요. 드라이브 조각몸, 디스크 조각몸이죠. 드라이브 조각몸 및 최적화면 뭐가 돼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파일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효과가 있죠. 그것을 단편화, 조각난 걸 제거합니다 라는 의미다. 단편화 제거하면 디스크 조각몸 이렇게 외우셔도 되죠. 이것도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하고 나면 뭐가 좋아져요? 속도 향상입니다. 디스크 조각몸의 최종 목적은 공간 확보가 아니고 뭐라 그랬죠? 속도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왜냐면 흩어져 있는 걸 한쪽에 모으면 빨리빨리 한꺼번에 가지고 오고 가져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2번이 가장 적절한 답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여기는 뭐 속도를 저하하는 프로그램을 짜서 작업을 끝내라 라고 하는데 물론 해결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거는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3번이 더 올바른, 2번이 더 올바른 답으로 보셔야 되고 3번은 물론 속도가 저하는 걸 끝내면 조금은 빨라질 수 있겠지만 다시 또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된다면 어떻게 돼요? 또 느려지겠죠. 그죠? 그래서 완벽한 해결 방법으로 보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2번이 없다면 얘도 그 다음 차선책의 정답으로 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드디스크 파티션을 재설정한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죠? 이거는 하드디스크의 공간을 나눌 뿐이기 때문에 뭐 속도하고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방화벽입니다. 방화벽은 외부로부터의 불법 침입을 막아서 우리 컴퓨터를 보호해준 그러한 기능이 방화벽입니다.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자, 1번이죠. 통신을 허용할 프로그램을 설정해라. 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접속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구분한다면 방화벽이 되는 거죠. 왜? 아무나 못 들어오니까 괜찮아요. 네트워크 인터넷과 사용된 문제 해결 방법을 제공한다. 당연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 방법을 제공해 주실 거예요. 그죠? 바이러스 감염. 자, 방화벽하고 바이러스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항상 바이러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떠올라야 돼요? 백신. 알겠죠? 백신 프로그램. 백신 프로그램으로 감염도 확인하고 치료도 하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위치에 따라서 차단할지 여부를 설정하는 것이 방화벽이 됩니다. 옳은 설명으로 보실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사용자 계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 계정이 있다면 또 다른 계정은 관리자 계정이 있어요. 어디가 더 우위에 있습니까? 관리자 계정과 사용자 계정. 관리자가 더 우위에 있어요. 사용자는 두 번째 계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1번이 관리자예요. 관리자는 마음대로 좀 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수정, 삭제 이런 권한을 부여할 수 있고 사용자 계정은 사용하는 분에 대한 계정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만 이렇게 저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내 컴퓨터의 바탕화면 바꾸는 거는 되겠죠. 근데 다른 분이 만들어 놓은 거는 수정이 안 돼요. 뭐 그런 의미죠. 관리자가 설정해 놓은 걸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용자는 바꿀 수 없어요. 관리자는 상위 있으니까 바꿀 수 있고 그런 의미겠죠. 자, 그럼 관리자 계정의 사용자.
다른 계정의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겠죠. 관리자가 위에서 사용자들을 제어할 수 있어요. 그 뜻입니다. 관리자 계정의 사용자는 다른 계정의 계정 유형과 계정 이름, 암호를 변경할 수 있다. 관리자는 가능해요. 사용자는 안 돼도. 아시겠죠? 관리자가 더 위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표준 계정의 사용자가 여기에요. 2번. 여기 표준 계정 사용자 2번이요. 는 컴퓨터 보안에 영향을 주는 설정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정도 힘이 없어요. 왜? 관리자가 아니니까. 보안에 영향을 줄 정도면 이 중요한 말이잖아요. 보안. 이건 누가 해야 돼요? 관리자. 관리자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은 옳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표준 계정의 사용자는 설치된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쓸 수 있고, 설치된 건 써도 돼요. 사용자니까. 자신의 계정에 대해서는 자신 거니까 자신의 암호, 자신 거는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번이 잘못됨을 확인했습니다. 자, 윈도우즈에서 파일을 선택했는데요. 컨트롤과 시프트를 같이 눌렀어요. 동시에. 그리고 다른 위치로 끌어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라고 했는데, 원래 컨트롤 하면 우리 뭐예요? 컨트롤. 복사됩니다. 컨트롤 누르고 끌어당기면 무조건 복사예요. 시프트 누르고 끌어당기면 뭐가 돼요? 이동이 되죠. 컨트롤은 복사, 시프트는 이동이 됩니다. 근데 이 복사 이동을 같이 그죠? 합쳤죠? 예. 요런 상황에서 끌면 그럼 복사하고 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복사 이동 동시에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하나밖에 못 하는데 같이 누르면 어떻게 되면 단축 아이콘,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지겠죠. 바로가기, 단축 아이콘이 만들어집니다. 외우시면 되겠죠? 1번이 되겠습니다. 20번 제어판에서 시스템을 선택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시스템은요, 시스템은 우리 운영시제 버전, 설치된 메모리의 용량이나 CPU의 종류 이런 거 되겠죠, 그죠? 그리고 윈도우즈에 언제 설치됐는지 인증 내용이나 뭐 이런 내용들, 그죠? 가능해요. 근데 현재 로그인에 대한 계정, 이거는 우리 계정이란 곳이 있어요. 우리 컴퓨터에 계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 가야 어느 계정으로 됐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4번이 옳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4번을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차시 2020년도 1회차 제1과목 컴퓨터 일반에 대한 공개 기출 문제를 풀이해 보았습니다. 이번 차시 학습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차시 뵙겠습니다.